예, 안녕하십니까. 3빌리언의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인간 게놈 기반의 희귀질환 정보, 희귀질환 스크린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희귀질환은 2,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병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7,000개 이상 알려져 있는 희귀질환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서브타입까지 디파인 된 걸로 보면 한 10,000개 정도 가까이 희귀질환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하나하나는 굉장히 희귀하지만 전체 희귀질환은 환자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거의 4억 명 정도가 희귀질환 환자고요. 이거는 전 세계 이제 20명 중에 1명에 가까이 이제 희귀질환 환자가 존재하는 거 숫자랑 이제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타겟으로 생각하는 미국만 놓고 보면은 인구의 한 10% 정도가 희귀질환 환자고요. 3천만 명 정도의 희귀질환 환자가 있다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맨 처음에 겪는 문제는 진단 문제입니다. 이 희귀질환 환자들이 초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많은 희귀질환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희귀질환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MD 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과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서로 다른 8개의 병원을 방문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한 평균적으로 6회 정도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은 진단도 40%는 오진이고 30%의 환자분들은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미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요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다이그노스틱 오디시,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진단 방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진단 방랑 문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희귀질환의 80%는 유전 질병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다이그노스틱 오디시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환자를 문진을 하고 그 각각의 이제 의사분들이 추정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적게는 한 500불에서 많게는 4,000불 정도까지 소모가 됩니다. 7,000개의 질병 곱하기 하면은 맥스로 한 300억 가까이, 280억 정도까지 이제 소요가 되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이그노스틱 오디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희귀질환 중에 10%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인류 역사상 거의 진행돼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인간 게놈 해독하는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전 세계 다양한 연구 그룹 병원들을 통해서 난리지가 굉장히 빠르게 익스펜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제품 스펙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커버했던 제품 희귀질환 질병 개수가 4,500개 정도였고요. 근데 이게 8월 달 스펙인데 8월 달에 거의 한 5,000개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기준으로 하면 한 300개 정도, 3개월 동안 이제 거의 매달 100개 정도씩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희귀질환 질병 개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는 유전 변이 개수도 36,000개, 지금은 한 5만 개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진행됐던 유전자 검사는 원타임 제네틱 테스트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 시료를 채취한 그 순간의 맥스의 난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진단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익스펙션 되는 난리지를 최대한 인코포레이션을 해서 진단에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기존에 진행됐던 원타임 제네틱 테스트는 지금은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문제는 가격 이슈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전체 유전자 검사의 10%만 보험 커버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홀 지놈 홀 엑솜 기반의 유전자 검사 컴프레hen시브 레어 디지즈 유전자 검사는 평균적으로 10,000불 정도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베타 테스터 분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미 진단 방랑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10,000불 정도의
굉장히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가격 이슈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희귀질환 시장이 이제 보험 커버되는 시장이 1조 원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 아웃 오브 포켓머니로 환자분들의 실제 이제 직접 돈을 이제 내고 구매하는 유전자 검사 시장은 전체는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웹 기반의 레어 디지즈 스크리닝 서비스고요. 저희 제품은 1000불 아래라고 썼는데 저희가 런칭 시점에서 한 500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불에 알려져 있는 5,000개 이상의 희귀질환 스크리닝, 희귀질환들을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컴프리hen시브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컨셉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고 전체 홀 지놈이라는 거는 인간의 게놈은 30억 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걸 전체를 다 읽고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5천여 개의 희귀질환을 한 번에 검사하고 웹을 기반으로 리포팅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전자 검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 검사는 사실 데이터 싸움입니다. 결국 여기다가 누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은 숫자로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머신러닝과 AI를 붙이면은 가장 이제 정확한 그 유전자 검사 진단 정확도와 프레딕션 결과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뭐 희귀질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소제닉 변이,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변이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의 별표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 검사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KPI입니다. 이 빨간색 그 지금 에비던스를 모으는데 엄청난 자원들이 지금 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가 미국의 그레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시리즈 B 1년 6개월 창업한 지 1년 6개월 만에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받고도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또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레이즈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타트업이 2년도 안 된 스타트업, 프로덕트도 없는 스타트업이 매출도 제로인 회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레이즈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 빨간 점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원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 빨간 점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데이터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굉장히 높게 쌓은 회사들은 2등 회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나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으면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 변이가 나왔을 때 이 특정 질병을 발병할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결국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제 저런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수식 저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인류는 지금 저 데이터를 쌓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뭐냐? 확률이 특정 질병 환자군에서 특정한 유전 변이가 나올 확률입니다. 결국 이제 환자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데이터를 쌓는 경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게 바로 유전 정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 정보 회사들을 평가하실 때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품을 500불 이하의 가격에 이제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시장에 있는 기존 클리닉에서 가능한 제품들에 비교하면 2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희가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컴프리hen시브한 레어 디지즈 스크리닝 모델을 판매하는 제품, 그 다음에 저희가 쌓인 데이터를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제약사에다가 데이터 라이센싱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가는 방향은 결국 뭐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게놈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회사들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방향일 거고요. 결국 이제 게놈 버전의 구글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간략한 저희 회사 설명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최근에 여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결국 이쪽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시장에 빨리 나가서 뭐 환자의 데이터든 혹은
건강한 일반인의 데이터든 데이터를 빨리 모으는 게 결국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B2C 유전자 검사 시장만 놓고 보면 오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2NS레미 같은 회사가 2007년에 창업해서 10년째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쌓았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이제 2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16년 6월에 돼서야 그것도 굉장히 별 의미도 없는 트레이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DTC 검사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에 이제 갭이 있는 거고요. 튜네스레미가 200만 명을 쌓을 동안 다른 뭐 한국의 회사들은 0건들의 데이터를 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숫자가 조금만 차이 나도 굉장히 경쟁력이 차이가 날 텐데 200만 대 0으로 시작해서 과연 우리가 앞서 있는 회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규제, 정부의 규제가 전체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튜네스레미 규제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요건 제가 앞에 톡을 하시는 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튜네스레미라는 회사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튜네스레미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있는 질병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질병들, 유전 질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병들, 대부분의 암들 여기 속합니다. 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튜네스레미가 2007년 창업해서 6년 동안은 전체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FDA 규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거든요, 사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FDA 규제를 받게 된 거고요. 근데 FDA 규제를 받는 것도 6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일단 나갈 수 있고요. 나가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회사들은 뭔가 좀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해서 계속 사업을 빌딩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를 받고 나서 2년 만에 결국은 또 튜엔스레미는 새로운 이제 형태의 제품들을 로 구성을 해서 빨간색, 즉 빨간색 부분에 있는 질병들로만 한정해서 지금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엔스레미 질병 기반으로 해서 유전 질병 검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튜엔스레미는 지놈을 읽는 회사가 아닙니다. SMP 30억 개 유전 DNA 중에서 100만 개의 SMP 부분만 읽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유전 질병에 대한 검사는 사실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DA가 튜엔스레미 검사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유전 검사에 대해서 허용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 그냥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정성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밸류와 그 다음에 리스크를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FDA가 허용한 내용이 열성 유전 질병에 대한 커리어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병 스테이터스를 알려주는 검사가 아니고요. 열성 유전 질환일 때 내가 보인자인지 아닐지를 판별해주는 검사입니다. 보인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검사 자체로 밸류는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경우가 소비자한테 전달됐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를 또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99.9%거든요. 튜엔스레미가 사용하는. 근데 이제 보인자 검사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빠, 엄마 양쪽이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안 낳는다던가 혹은 이제 뭐 낙태를 한다던가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다 잘못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0.1%, 0.1% 하면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가 명확하고 그 잘못된 결과가 나갔을 때도 시장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확률로 굉장히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D23Me의 변형된 커리어 스크린에 대해서는 FDA가 허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어떤 가치 기준을 판단하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